이제 물론 뭐 이번에 촛불이 문재인, 이재명 방탄 촛불입니다. 네. 거기에 호응할 국민이 많지는 않아요. 음. 제가 이제 가봐도 뭐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암세포는요 조기에 적어야 돼요. 이게 커지면 암말기로 갑니다. 그렇죠. 초전에 박살내야 됩니다. 조기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오늘 이제 그 우리 우파들도 맞불 집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누구든지 좌파들이 밤에 뭐 촛불 들고 놓으면 저희는 이제 뭘 들어도 좋아요. 태극기를 들든 아니면 이제 성경책을 들든 아니면 이제 맨손으로 가도 좋습니다. 네. 누구든지 이게 참여해서 초전에 그 좌파 촛불을 박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제가 어제 이 상황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이제 경찰이 상당히 고심이 깊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집회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니까 경찰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 제가 윤희근 청장과 경찰한테 얘기했죠. 우리 쪽은 신경 쓰지 마라. 법을 부정하는 자는 좌파들이다. 좌파들이 어떤 난동을 부릴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최대한 경찰 병력을 배치해라. 자유우파는 그 철학과 가치가 법치주의다. 법을 어기라 그래도 어기지 않는 게 우리 자유우파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사고 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경찰이 차단벽을 세워서 촛불 난동 세력과 우리 자유우파 진영을 직접 맞부딪히게는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뭐 수십만이 모일 수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그럴 경우에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맞아라. 절대 때리지 말자. 우리는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좌파들한테 폭력 행사하고 해코지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다. 저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 지켜가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리고 좌파가 폭력 쓴다고 해서 같이 폭력 쓰지 말고 폭력 쓰면 차라리 맞아라. 저는 우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제 안전을 걱정해서 뭐 많은 분들이 함께 나가겠다고 해서 저희 방송국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함께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목 들고 뭐 야구방망이 들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좌파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차라리 맞자. 저는 이제 그런 기조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번에 아마 촛불 쿠데타, 네. 촛불 난동에 이거 나오는 게 한 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세 세력은 절대 이제 그 협치가 불가한 척결 대상입니다. 척결 대상. 네. 아마 세 부류가 나올 것 같아요. 촛불에. 네. 첫째는 이제 그 문재인을 우두머리로 하는 네. 이런 이제 그 종북 주사파 세력 있죠. 예. 이 세력이 이게 일부 나올 겁니다. 네. 종북 주사파 세력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네. 얼룩이 필두라는 당군일의 가장 부패 조폭 세력. 부패한 조폭 세력. 이 세력이 또 일부 나올 겁니다. 개딸들. 예.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유승민, 이준석의 그 잔당들. 요런 이제 그 위장 좌파, 좌파 이중대 세력 있죠. 이 사람들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세 세력은 협치의 세력이 아니에요. 척결의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뭐 박사님이 때리면 정당방위로 맞으면 안 되죠. 때리면 이게 정당방위로 저 싸워야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실래요? 이런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가 거저 자라는 게 아닙니다.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필요하면 저희도 이게 맞서 싸워야지. 왜 맞고 있습니까? 상대가 때리는데 때리는 거는 정당방위입니다. 저는 뭐 저희가 여기 숫자는 압도할 것 같아요. 제2의 조국 사태 때 그때 개천절에 수백만이 모이지 않습니까? 한글날에 수백만이 모이잖아요. 저는 이런 그 우리 우파들이 한 분 한 분에게 그 행동으로 나서야지 좌파 촛불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다. 조기에 이런 겁니다. 그래요. 아니 저 서정욱 변호사님 정당방위로 싸워야 된다는 말씀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제가 한 대 맞는 게 낫습니다.
저 좌파들한테 이 방송 계속 훔쳐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때리려면 고성국이를 찾아서 때려라. 내가 맞아주겠다. 그 후 폭풍이 어떤지는 니거들이 감당하면 된다. 예. 근데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게요. 예. 오늘 집회 이제 안민석이라는 자가 온대요. 예. 안민석이라고 있잖아요. 예. 체육학원 오산에. 네. 정말 이제 오산 시민들도 좀 각성해야 됩니다. 예. 안민석에게 오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안민석이가 끼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좌파들이 그러더라고. 네. 안민석이가 끼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옛날에 최성호 씨 재산부터요. 네. 오늘은 이제 김용민이 안민석이까지 오니까 이것도 이게 촛불도 이제 뭐 끝난 게 아닌가. 안민석이가 끼면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봐요. 자,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보수 진보와는 대화하고 협치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랬죠? 예.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시네요. 이렇게. 뭐 제가 봐도 이게 그는 상당히 의미 있는 네. 요즘 이게 뉴스가 너무 많아서 좀 묻혔지만 네. 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에요. 네. 결국 이제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가 안 된다. 네. 이 말은 이제 문재인 일당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서욱 김홍기가 이제 영장이 발부됐죠. 예. 요런 이제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북한의 탈북 주민 강제 북송 사건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세력들은 네. 협치 안 하고 척결한다. 네. 이런 게 강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민주주의 적하고는 협치가 안 되잖아요. 저는 아주 이게 시의적절하고 바른 게 말씀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희도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종북 주사파, 그다음에 반부패 조폭 세력, 예. 그리고 이제 좌파 이중대 위장 좌파 이 예. 3대 세력은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은 뭐 이 시비 걸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지당한 얘기인데 이걸 갖고 시비를 걸대요, 좌파들은. 그런 걸 이게 도둑의 재발절입니다. 자기들에게 종북 주사파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종북 주사파가 아니면 네. 굳이 뭐 시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통진당 있죠. 예. 이석기. 네. 여기 일부 잔당들이요. 중고등학생들 보고 이제 너가 이제 화장도 자유를 시켜주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쓰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봉사 점수도 줄 테니까 너 교복 입고 촛불 집회하러 와. 이러고 있으면 통진당이 이런 세력하고 이게 무슨 협치가 됩니까? 중고등학생들을 통진당이 동원을 했었죠. 그럼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이런 세력들은 당연히 협치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반발 안 하잖아요. 굳이 문재인 일당이나 네. 뭐 이재명 일당들 자기들에게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우리에게 반발하는 게 아닌가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이게 중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나오라고 선동하고 동원한 거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법적으로도 이게 당연히 저는 문제될 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정교조라든지 네. 통진당이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이게 내란 선동죄로 다스리 됩니다. 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학생들을 꼬드기 가지고 네. 촛불 들고 교복 입고 나와라? 이거는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다. 무기징역 사형감이에요. 저는 엄청난 범죄고요. 네. 여기에 정교조 이런 데 사회 암적 존재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민주노총, 정교조 이런 데 단체들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몇 번 말했잖아요. 저는 상당히 엄벌에 쳐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들이 중고등학생까지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이거 선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댓글에는 저 개딸 양아들이 어떻게든 지거 애들 교복이라도 입고 나올 거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더 나쁜 세력이 있죠. 예. 여기는 이게 통진당 주범은 이제 최준호라고요. 예. 이 사람에게 중고등학생도 아니에요. 네. 25살 만으로 최준호 이런 이제 선동 카페나 네. 만들고 있는데 예. 이보다 더 나쁜 세력이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광우병 할 때 광우병 할 때는 이게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네.
아예 그 유아들 있잖아. 어린애들. 그래요. 완전히 어린애들 있잖아. 두세 살짜리. 예. 보행기에 태워서. 유모차에 태워가 넣었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더 큰 범죄죠. 이 좌파들은 못하는 짓이 없어요. 유모차에 두세 살짜리 애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두세 살짜리 애들이 자기 자식일 텐데 애들을 집회 데모에 그 소품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게 원래 좌파들은 모든 게 인간도 네.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대하잖아요. 목적적 존재가 아니고 예. 전부 이게 수단으로 어린애든 중고등학생이든 정말 이게 순수하게 공부하고 네. 이럴 게 중고등학생을 촛불 집회에 동원해서 구호 외치면서 네. 교복 입고 이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놈들 분이라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놈들에게 음이 내란 선동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법보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 슈퍼챗을 몇 분이 보내주셔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호호 아줌마라는 아이디 쓰셨네요. 마음을 보냅니다 하셨고요. 이양수님의 슈퍼챗 있습니다. 김대영 목공님 골드아믹으로 오셨고요. 금이이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말씀드린 대로 2시에 정강훈 대표가 주도하는 집회가 동아면세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삼각지 쪽으로 행진을 할 거고요. 3시에는 황경구 대표가 주도하는 집회가 서울역에서 있습니다. 거기서도 집회 끝나면 삼각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삼각지에는 4시부터 김상진 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하면서 마치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골목골목에서 따라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자유파의 거대한 흐름이 삼각지까지 이렇게 행진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정들이나 다 있으실 테니까 어디로 참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시에 동아면세점에 나오셔도 되고 3시에 서울역으로 나오셔도 되고 4시에 삼각지로 나오셔도 되고 4시 이후에 어쨌든 삼각지 대통령실 근처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모여서 그 촛불 난동 세력을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희와 유동규 얘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김용희가 영장이 인용돼서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유동규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사실상의 고백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전국이 가파르게 그냥 강대강으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요. 이제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정말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김용과 유동규 이 부분 얘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오형제가 있습니다. 네. 도원결의를 맺은 데 그 오형제가 있어요. 오형제가. 네. 그런데 그 유동규가 이제 생각보다 어립니다. 장비라고 불렸잖아요. 69년. 네네. 유동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68년 정진상. 정진상. 그리고 이제 그 위에 66년 김용. 김용. 그리고 이제 그 위에 65 김만배.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64. 이런 이제 오형제예요. 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원결의를 4명이 했어요. 이재명에게 그 자리는 안 갔지만 최고에게 보선하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데 이재명, 김만배,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제 유동규 이렇게 오형제가 도원결의를 한 거는 기록에 재판 기록에 나오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김용희는 누구냐? 김용희는 이제 66년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어요. 신학과. 그런데 그 경력에 보면 2010년에 그 성남시의원, 네. 14년에 재선 성남시의원 경력부터 이게 인터넷에 뜹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 그 높은 분한테 제보를 받은 건데요. 네. 김용희를 이렇게 과거부터 같이 근무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연대 논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 산하 보면
경정, 경륜, 경마 이런 게 도박 있잖아요. 예, 사행 거기 산업. 보면 이제 그 예상 뭐 이렇게 책자 같은 거 만들어 뿌리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 게 도박 사업에 종사하다가 김용희가 그리고 이제 그 성남에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이게 건축 있잖아요. 어허. 하면서 이제 그 이재명이나 예. 유동규하고 이게 인연을 맺은. 어허. 그래서 이제 그 나이로 보면 이게 김용희 오른팔, 정진상이가 왼팔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정진상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부터 많은 진짜 자금에게 정진상이가 다 만진 거예요. 김용희는 이게 피라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은 우리가 우진상, 오른팔이 정진상, 그 다음에 그 왼팔을 김용, 이렇게 두 명을 최측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요. 이 김용희는 지금 뭐 펄쩍펄쩍 뛰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그런데 6억이 실질적으로는 6억이 갔고, 그러나 요구는 20억이었고 나무기로부터 나간 돈은 8억이고 이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죠? 지금요. 예. 지금 이게 그 증거가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이몽주입니다. 이몽주? 예. 이분의 증언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나무기나 유동규나 네. 전부 이게 줬다고 해도 말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예. 물적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의는 보통 이제 우리 신문에 보면 네. 나무계 측근 이모 씨 아하.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이모 씨라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다 밝혀야죠. 이몽주. 이몽주. 우리 고려 말의 최고 정몽주. 충신이 정몽주인데 저는 이제 이몽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아하.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네. 이몽주 이분이 그 천화동이 4호가 나무 거잖아요. 거기에 이사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 그 조카 있잖아요. 그 브로커. 거기에 조우영 거기서 일하다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이제 나무기가 측근으로 쓴 아주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네. 이몽주가. 이분이 검찰 조사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모든 자금의 출입처 준 걸 꼼꼼하게 메모를 다 해두는 거죠. 아하. 근데 옛날에 만든 장부는 자기들이 쓴 것처럼 허위로 만드는 걸로 계속 이때까지는 해오다가 네. 이제는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어. 나무기다, 유동규나. 그래서 이제 모든 진짜 장부 있잖아요. 이 장부를 검찰에 다 갖다 주고 결국은 이제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전달하고 자금을 이게 어떻게 만들고 이 모든 걸 부른 가장 중요한 정의는 이몽주 그리고 이제 그 유동규 나무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이런 게 모든 인적 증거 이게 다 김용 이재명이가 주범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네. 거기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도 있죠. 돈을 갖다가 만들려고 술집까지 가가 돈 이게 20억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아, 어렵죠. 20억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은행에서 은행에서 나무기 고생했어요. 은행에서 찾으면은 바로 무슨 그거 뭡니까 정보원인가? 네. 거기서 조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나무기가 제가 이제 제가 정인신문을 직접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윤길 성남시 의장 변호인이잖아. 아하, 나무기 정인 넣었는데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근데 나무기가 너무 생각보다는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하. 제가 이게 막 추궁하니까 쩔쩔매더라고. 아하. 나무기가. 네. 유동규도 그래요.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인적 증거 수많은 이게 물적 증거 돈 만든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나오고 차량 블랙박스, CCTV, 그다음에 핸드폰에 그 기지국이 어디서 만났다. 이까지 검찰이 다 조사한 거예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볼 때 이게 도저히 뭐 체포영장 내줬지만 어제 영장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연합뉴스만 3번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예. 연합뉴스 TV 있잖아요. 예. 내가 이게 당당 이거는 100% 발부된다 영장. 이렇게 자신의 왜 수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상대로 발부된 거예요. 그 나무기도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야 사실대로 불자. 유동규도 제가 아까 인터뷰한 걸 보면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을 얘기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몽주가 결정적인 그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나무기의 사전 그 협의나 또는 나무기의 결심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나무기의 사람이니까 이몽주가 네. 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유동규 아까 박사님이 그 좀 네. 상당히 상세히 잘 소개해 주셨는데 그 심리를 네. 네. 유동규는 이제 그
저도 잘 아니까 네. 유동규를 이렇게 김만배한테 소개시켜 준 게 최윤길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몇십 년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동규가 크게 그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 정말 이게 실망하고 이재명이한테 진실을 받게 되겠다. 네. 그게 가장 첫째 이유가 압수수색 놓을 때 김용이나 정진상이가 전화 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네가 다 떠안으라. 이랬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TV에서 척근이 아니다. 심지어 이게 유동규는 파렴치한 범이다.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것들 시켜서는 네가 야 네가 막 우리 저 의형제잖아. 의리의 사나이. 네가 좀 떠맡아라 해놓고 막상 보스는 아유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버리니까 이게 유동규 입장에서는 황당했겠네.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번 시도했었죠. 예. 그때 예. 그게 첫째 척근이 아니라는 이재명의 배신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김문기 때부터 흔들렸어요. 아하. 김문기는 유동규가 제일 먼저 이게 친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부터. 네네. 이재명 전에 유동규한테는 이게 김문기가 실제 대장동 모든 사람을 이게 김문기가 다 했다면 돼요. 유한기나 황무성 사장 몰라. 김문기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김문기하고 유동규 씨가 직접 이렇게 이재명 만나고 대면 보고도 하고 쭉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했습니까? 나 여기 김문기 그때 하급자니까 김문기 몰라. 이래가 이게 기소됐잖아 지금요.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 유동규가 검찰에 가 다 불었어. 내가 김문기하고 이재명한테 다 대면 보고하고 직접 만나 보고했다. 골프 때문에 기소한 게 아니에요. 골프 친 게 아니고 유동규의 진술이 있었던 김문기하고 예. 직접 이재명 만나서 한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네. 이유고 김문기.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폭로가 또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 천화동인 1호 700억 있잖아요. 아 그래. 이게 이제 메가톤급 핵폭탄이 됩니다. 이 700억 이게 유동규 자기 걸로 해가지고 뇌물 약속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김태훈 검사가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때 4차장 있잖아.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야 700억 그거 너 유동규 네 거 아니냐? 네 걸로 이게 약속했지 않냐? 이래가 700억 약속 뇌물로 유동규 했는데 지금 이게 진실이 밝혀진 게 이화영이가 구속됐잖아요. 이화영. 예. 근데 이화영의 보좌관 이름 이한성으로 700억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1호가 이한성 명의잖아요. 이제 유동규의 누명이 밝혀진 거죠. 아하. 아니 이화영이가 자기 보좌관 이름으로 된 게 왜 내 돈이냐. 이거는 결국 이화영, 정진상, 김용희, 이재명의 대선 본선 자금으로 본선 자금 쓰려고 이게 파킹해놓은 건데 이게 내가 왜 책임지느냐. 이 발표를 한 거죠. 차라리 내 거라 하려면 돈이라도 주든지. 돈 압류돼 있잖아. 지금 이 700억을 자기가 뭐 뒤집어 쓰라. 네가 일단 네 거라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유동규 씨가 이제 제가 보기에 700억이 이재명 거다. 그러니까 이 폭탄이 나옵니다. 그 유동규의 인터뷰에 보면 예.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이렇게들 소란이냐. 나 이제 큰 돌 던질 수 있다. 원래 이게 폭로하거나 수사할 때요. 예. 처음에 다 까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맛배기로 까고요. 네네. 이제 저는 700억. 이게 이제 김만배가 말한 그분이 누구냐. 아, 이제 그분을 밝히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이게 모든 정황상 이화영 이름으로 돼 있잖아. 아하. 근데 예. 유동규가 어떻게 있어? 이화영이가 부지사죠. 이거는 뭐 이재명의 본선 자금이다. 아, 이게 예.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 그게 세 번째고. 세 번째 이유고. 예. 마지막으로 예. 1,800억 배임으로 기소됐잖아요. 1,800억 지금까지. 근데 유동규 말로는 자기는 이게 전혀 구도 짜는데 관여 안 하고 이게 모든 게 정진상이 서명 들어가서 이재명이 한 게 아니냐. 이 1,800억 배임의 주범이 이재명, 정진상인데 왜 내가 1,800억 기소돼 있냐. 700억하고 1,800억이 너무 억울한 거야. 지금까지 유동규가 받은 돈은 푼돈 조금 해서 뭐 1억 쓰고 뭐 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는 이게 자기 죄값만 치르고 놓으면 돼. 근데 어마어마하게 1,800억 배임. 자기는 어떻게 자기가 결정해? 다 성남시 정진상 이재명이가 결정했잖아요. 네. 따라서 1,800억 배임. 그다음에 700억 뇌물 진실도 밝히기 위해서 이제는 이게 입을 열고 저는 초기에 1심 끝나고 열까 아니면 이게 언제 열까 열기는 열어요. 재수의 딜레마 때문에. 제가 이게 유동규 입을 연다 했잖아요. 결국 이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죠.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은요 직진 수사로 갑니다. 이 말은 이게 뭐 후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우자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직진 고속도로 달립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은 바로 정진상이죠. 정진상이한테도 이게 2014년에 5천 중부도 이거 많은데 뭐 이거는 이제 입증이나 시효 문제 있겠지만 성남 FC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조만간 정진상이 구속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비행기로 보면 오른 날개, 그다음에 왼쪽 날개가 두 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행기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비행기는 바로 이게 그냥 급전지가 추락하는 거죠. 오른 날개, 왼 날개가 다 떨어져 나가면 저는 이 수사는 뭐 검찰이 자고 우면 안 합니다. 이원석 총장, 송경호 검사장, 그다음에 고영곤 차장, 그리고 이제 강백신 뭐 여러 우리 부장들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그대로 이게 직진으로 간다 보면 돼요. 유동규가 진술을 또 번복할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유동규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많은 물적 증거, 그다음에 남욱, 정민용 다른 이게 증거가 많으니까 어떻게 유동규 진술 하나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에는 김용도 자백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김 매니저님. 이게 제일 저도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는요 이거예요. 유동규는 척근이 아니다. 이재명이 한 거는 뭘 믿고 했냐? 내가 직접 유동규한테 받은 게 아니고 김용이나 정진상을 거쳐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는 꼬리 자르기로 잘라내도 어차피 이게 내 방어망은 김용과 정진상이거든. 근데 김용이 구속되니까 이재명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게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막 이러잖아. 이 말은 이게 김용 네가 안고 가기를 바란다. 이 뜻입니다. 김용의 결백을 믿는 데만은 김용 네가 이게 좀 떠안고 네가 좀 죽어라 대신. 척근 아니라 소리 못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회유하고 정진상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결국은 모르죠. 이자들도 이게 결국은 유동규 씨가 그랬잖아요. 인터뷰에. 우리가 이게 이런 세계에 의리거든요. 의리 이야기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가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이게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게 되면 뭐 진실을 밝힐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이나 정진상이가 정진상이도 이제 곧 구속이 될 거라고 보니까 이재명이가 그래도 4년 후에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그렇죠. 확신한다면 끝까지 입을 다물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죽어도 장관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이가 4년 후는커녕 당장의 구속도 면하기 어렵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관계로 뭉친 자들이 끝난 보수한테 의리를 지킨다? 그래서 자기들이 10년, 20년형을 받고 산다? 이거는 저는 조폭 세계에서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제가 이제 그 TV조선에 정보를 줘가지고 단독한 거 중에 김만배 씨 있잖아. 대장동.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이재명이가 되면 3년 살다 우리 나간다. 그게 보도된 적이 있죠. 맞아요. TV조선 단독으로. 그 제가 소스를 준 거예요. 김만배 씨가 또는 이게 남욱이나 유동규나 그때는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가 된다고 봤어요. 이번 대선은 이게 이재명이가 된다. 그렇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3년 정도 살면 다 이게 사면이나 다 이게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대선에 졌고 그럼 이게 5년이잖아.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쌍방울부터 막 두산 성남 FC 보니까 문제는 이게 5년 뒤에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5년 뒤에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실을 밝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이재명이 죄를 뒤집어 쓸 이유는 없잖아. 제가 이게 뭐 그 사람들도 자기 죄는 처벌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가 한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힌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당장 유동규가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고 남욱이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것대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판 양형 과정에서 좀 참고는 됩니까? 고려는 됩니까? 아주 많이 고려되죠. 실제 유동규는 좀 이게 불쌍해요.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했지만 본인에게 이혼하면서 집 하나 주고요. 전 이게 월세방 살잖아요. 자기가 전 재산 3천이라고 했잖아요.
인터뷰했잖아요. 비전 7천이고. 전 재산. 마이너스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월급 1,000만 원 받는데 300 받는 정진상에게 뭐 김용희는 비단 없이 집 샀다. 정진상에게 대장동 집도 분양받았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배신감이 드는 거죠. 어떻게 월급 300만 원이면 최저 생활인데 비단 없이 대출 하나 없이 집을 삽니까? 그것도 이재명이가 선거 때마다 정진상 김용만 집 샀어요? 바로 그게 배소연이는 건물을 4개 산 거 아닙니까? 배소연이 선거 때마다 남은 돈으로 배소연이 그 돈입니까? 변호사 여직원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배소연이가 어떻게 건물을 삽니까? 전부 이재명 차명 재산 아니냐? 이렇게 다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요. 따라서 저는 유동규 씨가 진짜 그 나무기 주는 8억 얼마 중에 1억은 자기 썼다잖아. 그걸 책임져야지. 얼마나 어려우면 1억을. 그리고 변호사비도 없고 막 힘드니까 김용희가 1억 도와준 거지. 입막을 말라고. 입막을 말라고 도와준 거죠. 근데 통상 이게 뭐 자기들끼리 의형제라며. 유동규랑 김용희랑 그러면 이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배달 사고라고 표현을 그냥 쉽게 하던데. 근데 유동규가 김용희한테 이게 20억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못 만드니까 만들어지는 대로 차례차례 지금 유동규를 통해서 전달이 됐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김용희한테 지금 내 사정이 이러니까 그중에 한 1억 정도 내가 써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배달 사고 낸 게 아니고 또 이게 드러나면서 아이고 이게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돌려줬는데 돌려주는 것도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돌려주면서 형편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 내한테 써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걸 진짜 유동규가 그 뇌물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배달 사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파렴치한 배달 사고를 낸 사람 같지는 않네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유동규가 제일 억울한 게 700억 있잖아요. 네네. 천화동인의 1호에 있는 700억. 이게 유동규 거라니까 자기가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내가 이게 돈 몇 천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쩔쩔 매는데 700억이 내 거면 그 다른 2호부터 2, 3, 4, 5 다 돈을 빼갔잖아요. 근데 1호는 돈을 안 빼가. 왜? 대선 자금 써야 되니까 누가 못 빼. 이화영이가 딱 자기 보좌관 이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희, 이재명이 다 보니까 못 빼가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김만배가 처음에는 이게 그분 거라더니 또 재판할 때 제가 갔더니 내 거래. 아무도 안 줬대. 그러면 이게 본인 거는 다 2호, 3호 누나 이게 다 차명으로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700억이 누구 거냐. 제가 방송마다 천화동인 1호의 700억은 누구 겁니까? 이것만 물으면 바로 이게 이재명 거다. 이거는 뭐 천하가 다 아니까. 그래요. 이것만 넣으면 이재명이를 8억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 최소한 이게 700억 정도는 주게 된다. 700억이 최소. 그러니까 최소 700억이 이 경우에는 뇌물이 됩니까? 저는 원래도 이게 뇌물로 봐야죠. 이번에 준 것도요. 그렇죠. 나무기가 우리 안양에 뭐 사업하는데 탄약고 있잖아. 탄약고 여기 좀 옮기는데 도와줘. 이랬더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해줄게. 김용 이랬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거는 성격이 뇌물이죠. 예. 700억 뇌물이면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200몇 억 뭐 이래가지고 뭐 30년, 20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냥 이게 뭐 보통 30년을 보죠. 700억. 그냥 화끈하게 무기로 가도 괜찮겠네. 그거나 똑같은 이야기. 69년생인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까요? 이 서욱이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의 특검? 특검. 특검. 그래요. 오늘 이게 이재명이 별로 뉴스도 안 되던데. 아니 특검을 떠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문화일보 칼럼이 특검 놓으니까 이재명이가 여기 저번에 쌍방울 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뭐 쌍방울이 속옷 하나 입은 게 다라 그랬잖아. 그것도 이게 거짓말입니다. 제 명품 입고 있는 걸 전에 확인했으니까 쌍방울. 그게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만 무의식적으로 도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김용희한테 뭐 대장도 일당은 10원 하나 사탕 하나 안 받았다. 사탕 하나. 또 사탕이 왜 놓냐. 그러면서 이게 김용희 있잖아요. 김용희한테는 옛날에 후원금 50만 원 받은 게 다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 때는 뭐 100만 원 후원했다가 100만 원 찾아갔대. 이게 말이 됩니까? 100만 원 후원했다가 어떻게 취소하게 찾아갑니까?
이 모든 게 의심스럽잖아요. 예. 해명이.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이 새빨간 이런 게 거짓말이고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예. 요거는 이제 그 두 단어로 하면 시간 끌기하고 이제 물타기로 보면 돼요. 시간 끌기와 물타기.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이 잘하니까 특검으로 가면 이게 그 시간을 갖다가 임명하고 하다 보면 왕창 걸리잖아. 이렇게 시간 끌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부산저축은행 수사부실 그게 직무유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도 몇 번 지났는데 설사 그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게 비열한 시간 끌기와 물타기고 이거는 전 안 된다 봐. 왜 안 되느냐? 바로 이제 그 패스트트랙 조정훈이가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김도읍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법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조정훈, 김도읍, 윤석열. 따라서 저는 특검 이거는 이제 그 성남에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그 이재명을 향해서 그 정말 창끝이 목적까지 갔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서욱이하고 김홍희도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야, 제가 요즘 이렇게 쪽집게로 이것도 이게 계속 연합뉴스 3번 나가고 뭐 TV조선 채널에 나가니까 네. 구속되는 안 되는 단도직입적 묻더라고. 뭐 좌파들은 이게 막 삥삥 돌려. 왜 자신이 없으니까. 원래 이게 분명할 때는 진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바로 이게 그냥 저는 구속됩니다. 네. 그럼 이게 왜 구속되느냐?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이 명쾌하잖아요. 그럼 이게 범죄가 서욱이나 김홍희의 범죄가 왜 중대하냐? 네. 이거는요. 네. 이거는 이게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런 범죄입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죠. 이걸 저버렸잖아요. 이걸 저버렸잖아요. 그래요. 따라서 이거는 중대하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부 그 민서의 정보를 서욱이나 60개, 네. 박지원은 46개, 예. 전부 삭제했잖아요. 증거인멸 범죄일 때는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발부된다 했는데, 야, 제가 아침에 일나가 제가 잠은 들었어요. 3명이 다 발부된 거 보고 제가 속으로 솔직히 발부한다면 이게 내가 또 방송에서 큰 소리 치는데 좀 이게 걱정도 했죠. 예. 근데 3명이 예. 발부된 거 보고 네. 딱 생각나는 게 그 전에 제가 현근택이나 여러 좌파들하고 방송하잖아. 이 사람들이 가장 욕하는 게 김명수더라고. 우리 우파만 욕하는 게 아니야. 좌파들이 김명수 이 배신자 기회주의자 하면서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따라서 김명수가 지금 협박을 수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좀 이게 판사들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3명이 다 발부됐고 네. 이거는 결국 이 그 사필 기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이게 서욱이가 영장 발부됐다면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스텝은 무조건 문재인이겠네요.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아까 네. 이재명 고속도로 네. 그것도 이제 직진 수사한다 했잖아요. 네. 이재명은 이제 김용, 정진상, 이재명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달립니다. 근데 이게 뭐 아우토반처럼 무제한으로 신속하게 달립니다. 검찰 수사가. 네. 그런데 이 문재인 고속도로는 어떻게 달리느냐? 문재인 수사도 이게 직진으로 가는데 첫째는 이제 그 서욱, 김홍희가 구속됐죠. 네. 그다음에 다음 정거장, 다음 정차는 바로 이제 그 4명으로 봐요. 4명이 동시에 칠 거거든. 바로 이제 박지원, 그다음에 그 서훈, 그다음에 그 노영민, 그다음에 이인영, 통일부도 조작했습니다. 이인영도 바로 부를 겁니다. 이렇게 4명으로 직진으로 신속하게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종착지는 역시 이게 그 문재인. 문재인, 너 그 3시간 동안 뭘 했냐? 국민이 죽어갈 때 3시간 뭐 했냐? 이 질문으로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말이죠. 네, 여론조사. 이거 뭐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오지? 어떻게 이 시점에 이런 조사를 하지? 근데 이게 수치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라고 했는데 그 궁금증이 좀 풀리네요. 안일원, 안일원. 네. 이 사람에게 그 리서치 뷰, 그다음에 넥스트 위크 리서치, 네. 넥스트 위크 리서치 이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넥스트 위크 리서치. 네. 요게 그
탄핵의 광주방송하고 UPI 뉴스 있잖아. 네. 이런 데 보면 이게 탄핵에 교감합니까? 하면 네. 이게 52.7%가 교감합니다. 그런 식의 또는 이게 유승미가 당대표 되면 됩니까? 하면 8주 예. 연속 1위 했다. 예. 요게 넥스트 위크 리서치. 예. 요게 대표가 안일원이죠. 근데 이 여론조사는 선관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 있어. 근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그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못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정당의 대표나 뭐 이런 이슈 있잖아, 탄핵. 이런 거는 등록 안 돼 있어도 할 수는 있거든요. 공식 발표는 못 하지만 예. 언론을 통해서 이게 하잖아. 자기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여론조사는 리서치 뷰입니다. 이거는 선관위에 등록돼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안 하고 왜 무등록 업체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사를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잖아. 이 두 회사의 대표가 안일원인데 네. 제가 이제 이거 안일원에 대해서 다 찾아봤죠. 이걸 이게 제가 오늘 방송하려고 주의 잡은 게 예. 안일원이가 어떤 놈이냐. 예. 이놈이 예. 진짜 이게 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안일원 너 이게 그 노무현 때 청와대에 그 4급까지 행정관 있었잖아. 왜 사표내서? 안일원 너 이게 노무현 때 청와대 행정관 했는데 왜 사표냈냐고. 너 2003년 맞죠? 노무현 때. 네. 2003년 9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택시 탔지. 그리고 이게 집이 중랑구거든요. 가다가 너 이게 택시기사 요금 15,000원 넣었다고 술떡이 돼가지고 술 취해가 이게 택시기사를 엄청 때리 팼잖아. 아이고 참. 이게 너 이용구의 전처야. 이용구 있잖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예, 택시기사 때리 펴가지고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예, 예. 너 15,000원 요금 때문에 때리 펴가 중랑경찰서에 끌려갔지. 얼마나 취하면 집에 못 가서 너 경찰서에서 잤지. 그래서 아침에 일나가지고 내가 이거 왜 있냐. 경찰서에서 아침에 일난 거야. 내가 이거 왜 있냐. 이래가 너 사표 낸 거 아니야? 잘린 거죠. 이게 안일원입니다. 아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 사급 행정관이 택시 타가 요금 15,000원 12부터가 때리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음주는 아니지. 운전 안 했으니까 택시니까. 근데 경찰서에서 잠을 잔 거야. 그 다음날 자기가 왜 그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잘린 자입니다. 이게 안일원입니다. 이 뭐 다 놓으니까 모든 유튜브나 블로그에 아니면 해명해보라고. 해명. 제가 이게 여러 출처가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일원이가 또 범죄한 게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너 2015년 4월 27일 2015년이 언제입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네. 그때 선거를 하는데 예. 너 관악구에 여론조사했지. 그때 그때 누가 노냐? 그 유명한 우리 정동영 이재명의 정치적 아버지 아닙니까? 정동영이한테 이재명을 소개시켜준 게 백현동의 김인섭이야. 아하. 김인섭이. 근데 정동영이가 무소속 노니까 그때 정태호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청와대 수석 일자리 그때 했죠. 그래 수석했어. 예. 정태호하고 친하거든요. 예. 자기가. 그 그런데 여론 조사를 하는데 그때 제 친구가 오신환입니다. 오신환. 그때 이 안일원이가 여론조사했는데 정태호를 1등 36.7 만들고 오신환이가 36.5. 근데 정동영이를 15.8로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선관위에 딱 등록해보니 선관위에서 보니까 예. 이게 표본이나 막 여론 그 보정치 주는 거 있잖아. 아하. 개판으로 지 맘대로 준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징계를 먹고 내리고 이게 처벌됐잖아요. 아. 이게 이게 조작이 여론 조작한 게 안일원입니다. 너 이런 폭행의 여론 조작에 이런 안일원이가 리서치 뷰하고 넥스트 위크 리서치 2개 만들어 가지고 무가로 가지고 유승민을 8주 1위로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저는 이런 게 조작범들 엄벌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예. 독자적인 조사 능력이 있냐, 뭐 상근 직원은 있냐,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대표라는 자가 이게 여론 조작의 범죄가 있으면 뭐 다른 범죄가 있는 것 갖고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론조사 해사를 하겠다는 자가 여론조작의 그 범죄 혐의로 뭔가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그거는 허가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 뷰도 있고 뭐 이렇게 2개로 쪼개 가지고 만들고 뭐 이거는 이제 한번 제재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015년에 네. 있고요. 이런 게 좌파들의 그 여론 조작
그다음에 통계 조작. 네. 항상 이게 문재인이가 전문 아닙니까? 네. 한쪽에는 통계 조작, 한쪽에는 이게 여론 조작. 네. 여기 문제는 여기에 우리 우파가 놀아나는 거예요. 이 그건... 유승민 같은 독극물 유승민 같은 자가 이걸 계속 인용해서 야 내가 8조 연속 1회인 거 아니냐? 8조 연속 20몇 프로 1회인 거 아니냐?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유승민이가 안일원이 그 여론조사를 인용을 할 정도니까 네. 뭐 최소한 뭐 조사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일원이라는 자가 그런 쓰레기 같은 자고 그리고 이런 그 황당한 자격 없는 조사다라고 하는 걸 알고도 링크를 했을까요? 알겠죠. 그 몰랐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게 말이 안 되고 저는 안정도가 아니고 어허. 자금의 출처까지 조사해야 된다 봐요. 음. 한 번 조사하면 이게 아무리 날림으로 조작으로 해도 대충 몇백은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제가 이게 그 리얼미터나 배종차이나 이게 윤희용이 친한 사람 물어봤더니 네. 이게 전부 원가 이하로 조사를 한대. 아하. 원가 이하로. 솔직히 광주 방송, 뭐 UPI 뉴스는 뭔지 듣보잡 아닙니까? 광주 방송은 뭐 광주인데 맨날 여의도에 두고 방송을 해요. 예. 제보국에 출연 요청 한 6, 7번인데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광주 방송 같은 이런 방송사들이 원가 이하로 돈을 줘가지고 이게 여론조사한다? 그러면 이게 그게 수혜자가 따로 이게 뒷돈을 얹어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요. 저는 이게 유승민, 이준석 일당이 뒷돈을 대줄 수도 있다 봐 여론조사. 지금은 뭐 그런 일을 감히 못하겠지만 예전에 네.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상 캠프에서 조사하는 거야. 돈을 다 대니까. 그래 놓고서 발표는 그 무슨 조사 회사 내세워 갖고 하는 거거든. 예, 그런 일들이 20, 30년 전에는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이제 근절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이 뭔가 좀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캠프에서 이제 전략가들이라는 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그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진짜 잘해서 올리는 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뭐 이름도 없는 듣보잡 조사 회사한테 뒷돈 줘가지고서 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해봐. 이거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런 야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그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정도로 이상한 조사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오늘 예.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재명이가요. 네. 이재명이가 이제 그 계속 대선 경선 때 압도적 1위를 달렸죠. 근데 이 마지막 경선에 그때 기억납니까? 이낙연이한테. 네. 이낙연가 이게 62%. 서울에서 예. 마지막으로 완전히 3배 차이가 났어. 예. 네. 그때 이재명이가 완전히 뭐 씹은 표정이었잖아요. 예. 마지막에. 네. 그 비밀이 풀렸다고 쓴 기사도 있습니다. 맞아요. 뭐냐? 예. 이 20억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20억이 다 오는 거예요. 김용한데. 그다음에 또 다른 저수지도 많겠죠. 저수지가 김용만 있겠어요? 정진상이나 또 다른 게 저수지가 많잖아. 근데 갑자기 그때 현역 의원들이 갑자기 이재명 지지가 늘었잖아. 그때 우리가 이재명 캠프가 돈을 많이 쓴다고 소문이 바다했거든. 그래요. 현역 위원장들 돈으로 매수한다. 매수한다. 이런 게 뭐 현역 위원장들한테 1억씩만 주도. 네. 뭐 김용이가 가져온 게 20억 가져올 거니까. 또 이게 다른 돈도 있잖아. 근데 오늘 이게 다른 제가 뉴스를 들었더니 기자인데. 네. 그때 이재명이가 참패하고 이낙연이가 이긴 게 의문이 풀린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들한테 주기로 했던 있잖아. 돈을 전부 이게 못 줬다는 거지. 20억이 들어야지 20억을 주는데. 그럼 여기 8억 들어오고 1억 돌려주고 하는 게 돈이 없잖아. 들어오다가 끝나면 주기로 한 돈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들이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낄 때 쏘갔다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뭐가 있구나 대장동에. 이러면서 이게 그게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경선에.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수많은 위원장들이 이재명의 약속 위반에 상당히 그 배신감 느끼면서 대장동의 구체적 제보가 이낙연 측에 간 게 아니냐 이런 그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요. 이번에 그 하루에 제가 영장 담당은 판사들이 3명이 돌아가면 일주일 사거든요. 네. 근데 판사가 동시에 2명이 법정 2개로 투입된 거 제가 처음 봅니다. 원래는 이게 이번 주에는 영장이 김상우 판사가 다 하거든. 그러니까 김상우 판사는 서욱이하고 김홍일을 구속했잖아. 근데 갑자기 같은 날 하니까 장소나 판사가
신은 판사까지 불른 거죠. 아하. 김용이는 이제 그 김세용 판사가 이거 똑똑합니다. 김세용 판사가 특별하게 투입돼서 영장 실질 수사를 한 거죠. 네. 3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거죠. 이거야말로 저는 이제 그 좌파 척결에 신호탄이 올랐다. 이 3명 피라미 중에 피라미입니다. 이 김용은 정진상 이재명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서욱 김홍희는 그다음에 박지원 서훈 노영민 이인영을 거쳐 문재인으로 가는 이런 게 수사에 막이 올랐다. 이럴 때 좌파들의 저항은 극렬할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부터 이게 촛불 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예. 저희는 오늘 전부 한 분이라도 이게 다 나가셔가지고 네. 어떻게 좌파 촛불 난동을 초전에 박살내고 진압하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